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한때는 상상만 했던 일이죠.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세종시까지 연장되는 계획, 이게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유튜브 채널 부동산 백과사전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게 그냥 노선 하나 더 생기는 걸 넘어서요. 대전 세종 생활권 통합, 또 크게는 충청권 교통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현재 대전 1호선이 파남역에서 반성역까지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게 반성역에서 더 가서 세종까지 한 14, 15km 정도 더 길어진다는 거죠. 역 또한 대여섯 개 새로 생기고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거론되는 곳들이 세종터미널이라든지 나성동,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역 근처, 이런 곳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요. 대부분은 지하로 가는데 일부는 고가로 갈 가능성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총 사업비가 이게 무려 1조 5천억 원 정도 예상되더라고요. 국비랑 지방비가 딱 절반씩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. 와, 1조 5천억. 진짜 큰 사업이네요.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이고 빠르면 2028년 착공, 그래서 2035년 개통, 이게 목표라고요. 이 속도면 정말 뭔가 눈앞에 온 느낌인데요. 네, 그렇죠. 물론 이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지만요. 근데 이 계획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두 도시를 물리적으로 그냥 잇는다,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아, 그 이상이다. 네. 대전하고 세종이 이제 정말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충청권 전체의 어떤 광역교통망 재편, 이걸 이끄는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.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. 가장 현실적인 건 어떤 걸까요? 네, 영상에서도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룬 건데요. 반성역에서 출발해서 세종터미널 지나고 나성동 거쳐서 정부세종청사역까지 한 13.5km 정도, 이걸 연결하는 안입니다. 아, 정부청사까지? 네, 이게 왜냐면 세종의 상업, 행정 중심지를 딱 관통하고요. 또 기존에 있는 BRT 있잖아요. 그거랑 환승하기도 좋고,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,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. 아무래도 나성동이나 어진동, 또 그 근처 2, 3생활권 주민분들께는 정말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그 정부세종청사 넘어서 고운동이나 조치원까지 가는 좀 더 먼 그림도 얘기는 있던데요. 네네. 그건 사실 청주, 세종, 대전, 이 큰 삼각 교통축을 완성하려는 좀 더 장기적인 구상에 가깝습니다. 충청권 광역철도망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건데, 아, 더 큰 그림이군요. 그렇죠. 근데 아무래도 이게 추가 비용도 엄청나고 시간도 걸리니까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,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정부 세종청사 연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. 그렇군요. 그럼 이 노선 연장이 딱 확정됐을 때 어떤 지역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을까요? 단순히 역 생기는 곳 주변만 들썩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물론입니다. 일단 대전 쪽을 보면요. 종점이었던 반성역, 이 위상이 확 달라지죠. 아, 종점이 아니라 이제 거쳐가는 곳이 되니까. 네, 맞아요. 단순 종착역이 아니라 세종으로 가는 중요한 환승 거점이 되는 거니까요. 그러면 역 주변에 실거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요. 또 그 근처 노은지구나 관저지구 주민분들도 세종 가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. 네. 세종 쪽은 역시 노선이 직접 지나가는 나성동, 어진동, 여기가 핵심 수혜지겠네요. 세종시 첫 지하철이라는 그 상징성, 이것만 해도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행정수도 관문이면서 또 상업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더 단단해지고 관련 개발 압력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좀 더 재밌는 지점은요. 그 주변 배후주거 지역들 있잖아요. 세롬동, 도담동, 고운동 같은 것들. 아, 주거지역이요? 왜죠? 대전까지 지하철로 한 20분대. 이 정도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는 거. 이게 주거지 선택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대전에 직장이 있는데 집값 생각해서 세종에 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종에 직장이 있는데 대전 인프라 누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확 넓어지는 거네요. 와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실질적인 대전 세종 통합생활권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. 대전 도심에서 세종 중심까지 한 25분, 그리고 반석에서 나성까지는 15분, 이 정도면 가니까요.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까지 확 좁혀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이야, 대단하네요. 그럼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대감은 보통 언제부터 반영이 되나요?
영상 분석을 보면요. 보통 이런 대형 교통 호재는 그 계획이 확정 발표되는 시점, 이때부터 시장이 좀 반응하기 시작하고요. 발표 때부터요? 네. 그리고 착공 전에 지대감이 먼저 반영돼서 한번 움직이고 또 개통 한 1, 2년 전쯤 실제 이용 편의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주목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. 뭐 수도권 GTX 사례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. 아, GTX 때도 그랬죠.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초기 진입 기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죠. 단기적으로는 뭐 직접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, 뭐 반석이나 관저, 도담, 고운 이런 곳들에 좀 저평가된 곳들을 눈여겨볼 수 있을 거고요. 중장기적으로는 혹시 노선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외곽 지역이나 환승센터 주변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. 물론 뭐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요. 네, 당연하죠. 마지막으로요. 세종시 내부의 대중교통 시스템,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지금은 BRT 중심인데 지하철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? 세종시 대중교통하면 사실 BRT가 정말 큰 장점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정시성이라든지 특정 시간대에 좀 혼잡한 문제 이런 건 여전히 있었거든요. 맞아요. 출퇴근 시간에는 좀, 네. 그렇죠. 지하철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정부청사역이나 나성역 같은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, BRT, 또 시내버스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착착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와, 이건 뭐 대중교통 편의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지역의 상업적인 가치까지 크게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. 네.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. 이 대전 세종 지하철 연결이라는 게 그냥 노선 하나 더 생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. 정말 두 도시의 관계, 기능, 그리고 사람들 사는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 같아요. 주지 선택.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? 단순히 뭐 이동 시간 줄어든다, 부동산 가치 변한다 이런 거 말고요. 대전이 가진 그 과학, 연구 인프라 있잖아요. 그리고 세종의 행정 기능. 이게 지하철이라는 실핏줄로 진짜 직접 딱 연결됐을 때 이 두 도시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문화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? 한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흥미롭지 않나요?